제발, 제발. 오! 네, 원장님. 네. 오늘은 과연 치과에서도 입냄새가 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입냄새 측정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측정 가능하실까요? 제가 누굽니까? 치과 의사 아닙니까? 잘 나와야 될 텐데. 오! 0 나왔어요. 네, 오늘은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입냄새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원인과 그 입냄새의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냄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옆 사람한테 입냄새가 나면 나도 이럴까? 라고 걱정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입냄새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본인의 입냄새를 종이컵에 담아서 코로 맡아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이 냄새 입자가 금방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손등에 대고요, 침을 묻힙니다. 이것을 한 10초, 20초 정도 불어서 기다립니다. 침이 말랐겠죠? 이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약간 냄새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침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내는 냄새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맡는 침 냄새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은요, 면봉을 가지고 혀 뒤에 있는 설태를 직접 채취해서 맡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저 안에를 해서 맡아보는 겁니다. 네,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좀 전에 제가 다 닦았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냄새가 정확한 거는 혀뿌리에서 설태를 제거하면요, 냄새를 맡아보는 게 그게 본인의 입냄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요, 생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병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어요. 생리적인 원인은 주로 침이 안 나올 때 생깁니다. 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침을 뱉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침 안에는요, 라이소잠이라든지 락토페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입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침이 합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가운데서 당연히 나이가 드니까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안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오래 한다던가 내지는 음식을 오랫동안 안 먹었다던가 또는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에 침이 마르겠죠. 그렇게 되면 입안에 침 분비가 나오질 않아서 세균 번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주 질환이라든지 이가 썩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병리적인 입냄새의 원인은요, 한 90%가 구강 질환이에요. 구강암, 치주 질환, 그리고 치아 오식, 이가 썩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입안에 보철물이 오래돼가지고 불량한 보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음식물이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이 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입냄새가 증가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구강 외에서도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어디냐고요? 편도입니다. 코 뒤로 점액질이 넘어가다 보면요, 그것이 편도의 틈 사이로 쌓이게 되면 이것이 돌처럼 변합니다. 간혹 입안에서 하얀 쌀이나 노란 쌀이 나오신다는 분 있으시죠? 이게 편도 결석인데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그 외에는요, 위장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폐에 문제가 있어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치실이나
또 워터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를 잘 닦는 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침이 안 나오는 것, 구강 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신 음식 있죠. 신 것 주스나 이런 걸 마시면 또 침 분비가 잘 됩니다. 아니면 인공 타액이 있어요. 인공 타액을 쓰게 되면 구강 건조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안에 병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구강 내에 있는 병적 원인, 병리학적인 원인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를 잘 닦는 거나 아니면 인공 타액을 쓰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입냄새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질병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치과의사나 의사와 상의하셔서 입냄새를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입냄새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원인,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입냄새로 인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가 방법으로 입냄새 해결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라임나무 치과병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라임나무 치과병원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